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피터 자이안의 예견처럼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우리도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알게 모르게 체감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부의 형성을 위한 재테크 방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의 자산관리 성적표는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흔들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부자라는 꿈을 향해서 몇 발짝이나 나아갔을까요? 만일 계속 도전했음에도 실패만 반복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자산가들을 접하고 그들의 성공 과정을 분석해온 자산관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중점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심삼일입니다.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 작심삼일이 아니던가요? 이는 예를 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넘치고 넘치는데 재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계획, 목표재산 증식을 위한 단계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독서 계획도 열심히 짜놓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작심삼일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관리 전문가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메모 습관을 잘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는 결심을 오래도록 유지시키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3일 또는 5일마다 수첩에 목표를 적어놓는 것이지요. 이렇게 결심이 나약해질 무렵 수첩 곳곳에서 메모를 보게 되면 새로운 동기부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결심 기록은 한 달 수입의 30%를 자신을 위한 자산 계정에 우선 지급하기 또는 하루 30분씩 책 읽기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조급증입니다. 연초에 펀드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꽝이에요. 판매할까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몇 달째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절매를 해야 하나요? 자산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세웠던 계획을 지켜내는 것인데 이렇듯 수익률이 떨어지면 손절매하거나 아예 투자를 중단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관리에 성공하려면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비단 투자 상품이 아니더라도 중장기 적금이나 저축보험 등을 가입했다가 중도에 포기해 당초 약정했던 이자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득 중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장기 상품에 묶어두거나 공격적인 특정 상품에 투자하면 중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 당시부터 목표를 조금 낮추고 융통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푼돈입니다.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재테크 시작하려고요. 이렇듯 흔히 자산관리는 부자들에게나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재테크는 나중에 돈 번 뒤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돈이 없을수록 더더욱 계획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서 재테크를 미루다 보면 돈은 계속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쥐어짜면 그 정도의 돈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이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아직은 투자하기엔 적은 돈이라서 재테크를 미루고 있다면 우선 성취의 기쁨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도록 해보세요. 3개월, 6개월 등 단기 소액 적금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돈 관리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자산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자주 섞인 농담도 있지만 모든 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임을 명심하고 자산이 적을수록 제대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배우도록 애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혼자입니다. 효율적인 자산관리에는 동반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와의 소통과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전문가는 자산관리에 성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먼저 부부간 원활한 대화를 통해 재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싱글로 지내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룬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도 멘토 즉 동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효율적인 자산관리에는 동반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테크 동아리처럼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를 다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름신입니다. 대개 저축이나 재테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많고 적음보다는 소비 통제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즉 통제 불가능한 레버리지의 활용이 위험하듯 통제가 안 되는 소비는
투자 계획 나아가 인생 계획을 죽도 밥도 아닌 깊이를 모를 나락으로 내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린고비식 재테크가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즉 소비의 대상이 본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든가 추가 소득의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지 불효불급한 소비부터 하고 돈을 갚아나가는 행태를 벗어나 미리 설계해둔 계획하에 돈을 모으고 지출하는 선저축 후소비의 패턴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지출하라 라는 충고에도 귀 기울일 만합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되새겼다는 청개구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드나무에 올라가려고 몸을 날려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너무 높아 올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낙심하지 않고 10번, 20번, 30번 계속 뛰어오르기를 시도해 결국은 버드나무에 올라가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없는가요? 하찮게 여겨지는 청개구리도 반복적인 노력으로 성공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인 나는? 이라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어쩌면 하찮게 여겨져 그까짓 거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 재테크에 실패하는 사유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원인들을 자신에 맞게 분석해보고 더욱 더 큰 자산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타인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단 목표 자산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체크해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